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컬렉션이 모든 데이터 타입을 흡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처리가 가능하다. 얘랑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게 있거든요. 뭐가 지니고 있어요? 모든 데이터 타입을 넣을 수 있는 특징은요. 클래스야, 여러분들. 클래스에다가 필드를 정의한 거랑 비슷한 거죠, 사실은. 맞지 않아요? 그럴 거면 클래스 쓰면 되지. 그러니까 클래스 대신해서 얘를 써도 된다는 얘기겠다, 그죠?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경고창에 떠 있는 것처럼 뭘 사용하라고요? 제네릭을 이용하세요라고 됐죠. 제네릭 타입을 이용하시라고 하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결국엔 이렇게 쓰지 않아도 우리는 여러 데이터 타입을 넣으려면은 네 클래스를 활용하시면 돼요. 클래스. 근데 얘가 왜 불편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뭐 그러면은 클래스 안 쓰고 컬렉션을 썼으면 되는 거였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이게 불편한 요소가 있어요. 자, 요 이어서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기본형 타입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넣은 것들을 그 다음에 문자까지요. 요런 것들은 우리가 출력 시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한번 써볼 거예요. 출력할 거예요. 단일 하나하나 뽑아 볼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있는 거는 인덱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요놈이 0번 인덱스 그러겠죠? 요놈이 1번 인덱스 2번 3번 4번 인덱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뽑아올 때 그 인덱스 번호를 통해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요, 출력해 볼게요. 하나씩 출력합니다. 출력할 때는 리스트 객체에 저장됐으니까 저장소에서 뽑아올 거예요. cat get이라는 메서드로 활용하고 오른쪽에 매개 변수에 int형 인덱스라고 보이실까요? 저 get이라고 썼더니 여기에 인덱스라고 해서 보이죠, 그죠? 안쪽에다가 인덱스를 이용해서 하나씩 뽑아오시면 되는데요. 물론 first와 last 객체를 따로 뽑아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죠.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어요. 오브젝트 형식으로. 리턴은 무슨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냐? 네, 오브젝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근데 오브젝트로 제공하고 있어서 클래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근데 요거는 네, 어쨌든 요렇게요. 그 다음에요, get 그러면 1번, get 2번, get 3번, get 4번. 그죠? 이렇게 존재하겠죠? 4개니까 각각 출력해볼까요? 각각도 잘 나오고 있죠, 그죠? 인덱스를 통해서 불러오셔야 된다. 크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본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죠? 맞아요? 어떤 점이 문제라는 얘기일까요? 어떤 점이 문제냐고요? 일괄 처리할 때는 약간 문제가 생겨요. 하나하나 뽑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제가 보통 데이터가 사실 이렇게 작게 들어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많은 데이터를 넣어줄 것 같아요. 그죠? 자, 다른 예제 써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다 지우고 리스트 일단 어레이 리스트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라고 했고요, 그죠?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테스트 01이라고 해서 일단은 써볼게요. 다시 다른 부분으로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물론 뭐 해결 방법도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시요, 리스트 다시 넣어볼 거고요. 리스트 그냥 제가 이번에는 다양성으로 표기할게요. 리스트 임포트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new array list 이렇게 제네릭 안 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볼 거라고요. 방금 했던 거 다시 한번 넣어볼 거예요.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넣어볼게요. add 뭐 10 똑같아요. 20
아이고 그냥 3.14 똑같이 넣어볼 거고요. 문자열도 그대로 사용해 볼게요. 앞에서 했던 거랑 같습니까? 사실은 같긴 하죠. 차이가 있다면요? 차이가 있다면요? 여기 있는 거는 앞에가 제가 다양적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로 부모 인터페이스네요 지금요. 부모 인터페이스로 선언한 것 뿐이고 여기서는요 자식 객체 그대로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거 차이밖에 없네요. 뭘로 써도 동일하겠죠?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다양적 객체냐 아니면은 그대로 만들었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요 아까 AA 클래스는 왼쪽에 있으니까 그대로 써도 될 것 같다, 그죠? 같은 저쪽 앞쪽에 페이지에 있었으니까 동일하게 AA 클래스도 넣어볼 거고요. new AAA 네 요거 있었잖아요, 그죠? 사용 가능하고요. list.add 널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네요. 자, 제가 일일이 출력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for를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이거 보실까요? 앞에 썼던 거 이렇게 출력할 때 각각 출력할 때 물론 이렇게 출력 가능하지만 제가 일일이 뽑아온다라 하면 이렇게 뽑아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get이라는 메서드와 함께 안쪽에다가 인덱스를 통해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뽑아올 수 있네요, 그죠? 특정한 위치에 있는 배열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일괄 처리가 가능하다. 일괄 처리라는 건 한꺼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포문을 이용해서 출력 가능하겠죠, 그죠? 포라고 해서 출력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int i는 0번부터 어디까지? i가 배열처럼 얘도 사이즈를 제공하고 있어요. 배열은 length라는 속성을 제공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리스트는 사이즈라는 메서드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라는 메서드와 함께 제공하고 있어요. length하고 사이즈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 뿔뿔 해서 네, 일괄 처리가 가능해요. 제가 포문을 쓴 이유는 포문을 사용한 이유는 뭐 while 써도 되고 do while 써도 되지만 포문을 사용한 이유는 네, 배열과 흡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고요. 배열에서는 length를 쓰는 것처럼 여기서도 리스트에서도 siz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내용물에 내가 몇 길이 정보를 확인이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포문이 가장 적합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아까 한 것처럼 그대로 출력해서 보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사실은. 가져온 거를 리스트야 .get 해줘라 해서 인덱스 번호를 놓고 보시면은 일일이 일괄 출력이 가능해지게 하겠죠, 그죠? 단지 출력의 목적이라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간에 막 연산을 하거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에 각각의 데이터 타입이 요거는 정수형이에요. 요거는 실수형이잖아요, 그죠? 각각의 이름들을 붙여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이렇게만 출력한다면 크게 문제 없는데, 이거는 실수형입니다. 문자열입니다. 각각의 데이터 타입은 어떤 타입이에요? 또는 연산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괄 연산이요. 연산이 가능해요? 여기다가 뭐 일괄적으로 10을 더해주세요. 뭐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그런 것들은 안 되겠죠, 그죠? 지금. 또는 해당하는 데이터 타입에 맞게끔 내가 뭐가 가능할까요? 첫 번째 데이터 타입을 만약에 넣는다면 인트행에다가 이렇게 해서 넣어줄 수 있을까요? 변수니까 제가 AR 그냥 바라고 할게요. 바가 있긴 한데 그지? 어쨌든 이렇게 넣어볼게요.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해당한 인트에다가 넣으려고 했더니 안 되죠, 그죠? 그럼 래퍼 클래스니까 인티저에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인티저에다가 넣으려고 하더라도 안 된다고. 기본적으로 get이라고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집어넣을 때 데이터가 오브젝트로 넣어주고 있죠, 여러분들. 데이터잖아요. 빼온 데이터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그냥 프린트 ln에다가 넣어버리면 프린트 ln도 마찬가지 그냥 모든 오브젝트를 출력 가능하게끔 되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는데
중간에 어떤 연산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수에다가 일단은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넣어야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도대체 어떤 변수에다 넣어야 됩니까? 라고 보죠. 어떤 타입에다 넣어줘야 돼요? 오브젝트에다 넣어주셔야 돼요. 그죠? 물론 오브젝트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그죠? OBJCT 그지? 오브젝트. 자, 그러면은 이것 중에서 넣어줄 때 오브젝트로 매개 변수에 의해서 데이터가 전달되고선 그 오브젝트 형식으로 저장해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연산이 필요한 요소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다르게 해볼게요. 자, 그냥 이게 우리가 게시글을 하나 넣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그럼 여기다가 뭐 제목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제목을 넣었어요. 이렇게 넣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째에다가는 뭐 넣냐면 다른 데이터 타입 다 안 넣어도 되니까, 그죠? 여기다가 뭐냐면 타이틀, 그러니까 이게 타이틀이 제목이죠. 근데 두 번째는 뭘 그럼 내용을 집어넣어봤어요. 문자일이네요. 넣으시면 되겠죠? 작성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넣으면 리드 카운트를 넣었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날짜 타입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날짜 타입도 한번 넣어볼게요. 날짜 타입은 local 타임점 해서 now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넣어줬다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모든 데이터 타입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뽑아올 때도 이렇게 뽑아오면 되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뽑으시면 되긴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출력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뭐 이거 뽑아올 때요, 우리 만약에 게시글을 읽었어요. 그럼 읽어놓으면 요놈이 뭐가 돼야 돼요? 중간에? 증가를 해야 되겠다, 그죠? 만약에 이런 게시글들을 내가 리스트에다 집어넣었어요. 계속 일정한 패턴으로 넣었다고요.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 처리를 할 때 내가 게시글을 읽어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데이터를 읽어왔어요 라고 하려면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읽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해요, 일단은. 그리고 불러온 내용들은 내가 어떤 가공 처리나 할 때는 문제가 뭐냐면 요놈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것들을 연산을 하거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번을 제가 1 증가시킬 거예요 라고, 그죠? 일괄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불러올 때는 뭐 불러온다면 화면은 만약에 그쵸, 뭐에다가 담아가지고 뭐만요? 아, 이거 조회 것이는데 인트형이네. 그죠? 인트형만 내가 처리하지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요, 만약에요, 우리 인스턴스 오브 배웠으니까 데이터가요, 인스턴스 오브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인티저이면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 표현을 통해서 캐스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인티저이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인티저에다가 넣어가지고 데이터를 이러한 식으로 캐스팅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데이터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토 캐스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강제로 캐스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어떤 연산이 필요하다,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연산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우리가 이렇게 넣어주셔야 된다. 그리고 뭐 해줘야 돼요? 이 num을 증가시키면 되겠다, 그죠? num을 뿔뿔. 그럼 num을 뿔뿔 시켜서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해당하는 인덱스에다 넣어줘야 되니까 만약에 증가시킨다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 이런 캐스팅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사실은 상당히 불편하다. 자, 그리고 제목도 수정을 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제목을 만약에 수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폼은 돌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폼은도 마찬가지고 이거 폼은 그냥 뺄게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서 폼은 굳이 왜 폼은 돌리고 있습니까? 다시 쓸게요, 여러분들. 만약에요, 여기 데이터 중에서 아까 얘기한 거요, 뭐 한다고요? 저기 있는 조회수를 수정할 거예요. 조회수를 증가시킬게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쵸? 0번, 1번, 2번이 그죠? 얘가 0번, 1번, 2번이기 때문에 2번을 증가시킬게요. 1 증가시킬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리스트 점 get 해서 몇 번째? 두 번째 거를 내가 일단 알아야 되겠다, 그죠? 알아가지고 얘를 증가를 시킬게요. 어떻게요? 얘를 가지고 오면은 숫자 타입에다가 넣을 수 있냐고요. int형 조회수니까 이거라고 칩시다. 되냐고요? 돼야 안 돼요? 불가능하죠, 그죠? 그럼 인트로 캐스팅 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할 수는 있겠다, 그죠? 이런 식의 강제 캐스팅을 일단은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사용 시에. 실제로 어떤 연산을 하거나 그런 걸 하시려면, 그쵸? 뭘 해야 된다? 캐스팅을 하셔서 증가시키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증가시키고 나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리스트 점 어디에다가요? 애드는 사실은 그 중간에 삽입하는 요소거든요. 수정할 거니까 셋이 있을까요? 셋 해가지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2번에다가 해당하는 리드 카운트를 뭐 하셔서 뿔뿔 앞에다가 쓰면 되겠죠? 해서 넣어주세요 라고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아까는 래퍼 클래스 했는데 지금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으로 전환해서 했고요. 그래서 래퍼 클래스와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 기본형 데이터 타입들은 서로 오토 언박싱, 오토 박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호환이 된다, 뭐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나요? 없죠. 지금 1로 증가가 됐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요, 제목을 만약에 수정할 거예요, 여러분. 제목은 0번 인덱스니까 수정할 거면 제목 내용이 잘못됐네? 그러면 수정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넣어주셔야 돼요? get에 0번째 거를 읽어와야 되겠죠, 그죠? 0번째 거를 읽어옵니다. 제목 수정. 그러니까 0번을 수정한다는 얘기겠죠. 0번 수정합니다.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내 문자로 넣은 거 아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문자에다가 저장할 거잖아요, 그죠? 문자일이고요, 그죠? 물론 수정한다는 거는 새로운 값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기존 값에다가 내가 여기 있는 거에 인덱스 번호를 갖다가 붙일 거야 라고 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달라지겠죠, 그죠? 갈라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캐스팅을 스트링으로 진행을 해서 어떤 변화를 주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럼 타이틀에다가 더하기는 해가지고 기존 거에다가 타이틀을 읽어와서 뒤에다가 뭐 해줘요? 이렇게 위에 있는 거 그냥 쓸까요? get to 여기 있는 거 얘를 붙여서 넣어볼 수 있을까요? 넣고 난 다음에 수정할게요. set 해서 0번 인덱스에다가 타이틀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제목 1로 바뀌었다고죠? 수정할 때 결국은 사용 시점에서 어쨌든 그냥 원본 그대로 내가 뭔가를 데이터를 표현하려고 하면은 캐스팅을 일단 진행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위에 거 하나 더 써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AA 클래스 맞는 것처럼 자, 클래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A 그냥 A 클래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A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는 A 클래스는 뭐 int x가 있고요, 그죠? int y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어볼게요. 그냥 컨스트럭터 초기화 리스트 여기 초기화 문장에다가 똑같이 int x, int y, this x는 x, this y는 y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쓸 일은 없지만 우리가 테스트 빠르게 해보기 위해서 위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본 것 뿐입니다. 맞죠? 요거 생성자죠? 생성자입니다. 네, 생성자입니다.
이제 키보드 소리가 좀 잠잠해진 거 보니까 더 따라친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거 마지막에다가 널이긴 하는데 널 그냥 허용하다. 뭐 이거 넣었으니까 그죠? 여기다 넣어볼게요. new a 이거 가능하죠? 10, 20 그냥 뭐가 연산이 있는 메서드를 쓸 건 아니고요. 이런 객체를 갖다가 넣었다고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마지막 인자가 0, 1, 2 몇 번이요? 세 번째 요거요? 네 번째 정한 거죠? 네 번째 데이터를 출력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출력하면은 네 번째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죠? 그냥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요. 그죠? 내가 보고 싶은 건 객체 안에 있는 값들을 일일이 int x하고 y가 있잖아요, 그죠? x, y로 내가 출력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자, 접근하셔야 되겠다, 그죠? 그죠? 접근해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번째니까 list.get 네 번째니까 네 번째 거 가지고 와서 어디다 넣으셔야 되죠? 어디다 넣어야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불러오면 오브젝트라고 했는데 그죠? 일단 오브젝트라고 넣을게요. 오브젝트, obj. 그럼 제가 네 번째 데이터에다가 어떤 데이터냐면 A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넣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A라는 클래스에다가 다시 여기 있는 OBJ를 이렇게 갖다가 넣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AA를 불러오는 게 아니고 오브젝트로 불러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리턴을 이렇게 허용한다고요, 그치? 이 얘기는 결국에는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불러서 A에다가 넣을 거예요 하고 동일하죠, 그죠? 넣는 거랑 동일하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리턴 해주고 있는데 요거는 그저 보다시피 밑줄에 빨간색이 생기지 않은 것처럼 문제가 없죠. 내가 집어넣을 때 오브젝트형으로 랩핑해서 다시 넣기 때문에 불러올 때도 오브젝트로 얘는 제공해주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근데 불러오면은 내가 실제적으로 안에 A하고 B에다가 접근이 가능하려면 보세요. 오브젝트에 A, B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X, Y였나요? X라는 게 존재합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럼 상속구조 아시잖아요. 필드 상속 아시잖아요. A 클래스는 오브젝트가 부모란 말이야. 그러나 그래서 자식 클래스에서는 부모 거에 접근이 가능하죠. 부모에서는 자식에 접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범위가 다르죠. 그래서 오브젝트로 여기 있는 거는 A라고 칩시다. 라는 게 A라고 칩시다. 왜냐면 A도 만들어졌으니까 A도 있고 오브젝트도 있잖아요. 그지? 오브젝트로 접근할 거라는 얘기는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요소에만 멤버에만 접근할게요 라고요. 그게 가능해서 다양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접근하면 오브젝트는 어디에 불가능해요? 자식 클래스의 멤버에는 접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부모는 자식 클래스 멤버에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우리가 상속이라는 거 배웠으니까 대신에 거꾸로 자식은 부모의 자원을 물려받았으니까 거꾸로는 접근이 가능한 거잖아요. 결국은 저희가 데이터에 접근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에는 리턴을 해주고 있는 게 부모의 권한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쵸.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요? 당연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인스턴스는 자식도 있는데 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그러죠. 이런 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지고 오는 인스턴스는 사실은 제가 만약에 if을 써시면 더 정확하겠죠. 안 써도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배웠으니까 여기 있는 get이라는 객체는 이렇게 써볼까요? OBJ잖아요, 그죠? OBJ라는 객체는 그죠? 누구의 인스턴스입니까? 인스턴스 오브 누구요? A 클래스의 인스턴스이면 정확하게 쓰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죠? 뭐 하시면 돼요? 캐스팅이 가능하니까 캐스팅하고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네요. 맞죠? 그죠?
A의 인스턴스인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근데 무조건 널인데 막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니면 B 클래스로 되어 있는데 A에다가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전환해서 여기 있는 A라는 거에서는 X의 접근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가능하겠죠, 여러분. 불가능한 건 아닌데 사용하는데 상당히 번거로운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정의를 해서 써야 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게 문제점이라고요, 그죠? 그래야지 데이터에 각각 접근이 가능해서 나오고 있죠, 그죠? 여기 마지막에 그렇죠, 객체로 제가 집어넣은 거 있었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그냥 오브젝트를 우리가 컬렉션을,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컬렉션을 그냥 제네릭 없이 사용시 불편한 점이 있는가? 네. 특히 누구야? 객체 사용시, 객체를 집어넣자는 거죠? 객체를 넣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사용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항상 캐스팅, 모든 데이터가 그렇죠. 뭐 사용시 캐스팅이 해 하셔야 돼요. 사용시 캐스팅. 물론 안 해도 되는 게 있긴 하죠. 출력 문장에서는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클래스 객체가 들어갔을 때 해당하는 필드들을 사용하시려면 캐스팅 하셔야 되겠다, 맞죠? 캐스팅이라는 건 여기서는 오토 캐스팅이 아니고 강제 캐스팅 해야 돼요, 맞죠? 일관된 데이터가 아니면, 일정한 동일한 데이터가 아니면 if문을 또 써야 되고, 그죠?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네릭을 사용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제네릭을 썼을 때 그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